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하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시험관하기 시술은 주사를 맞고 난소를 과자극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추만한 크기의 난소가 사과나 참외 크기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는 작은 수박만큼 커져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 위험하다 싶으면 이식은 하지 않고 비하를 모두 냉동해서 생리가 시작하면 인공적으로 내막을 두껍게 하는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비하 이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난소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혈액 검사도 별 문제가 없다면 신선 주기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바로 다음 달 시험관을 다시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두세 달 정도 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결국은 난소가 얼마나 부어 있는지, 다시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휴식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자연주기로 난자 채취를 하는 경우는 난소가 붓거나 하는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달에 바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페마라나 클로미펜 같은 배란 유도제를 복용하면서 주사를 한두 번 맞는 최소 자극법을 이용해서 난포를 키우는 경우도, 한두 개 정도의 난포가 양쪽에서 자란 경우라면 다음 달 생리 시작하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난소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으면 역시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대개 자연주기 또는 최소 자극법을 이용하는 분들은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이가 들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38세 이상 되는 비교적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고 나오는 난자가 적을 경우는 남겨진 시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등을 고려해서 바로 시도하거나 한 달 정도만 쉬고 다시 시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권유입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정말 좋은 배아가 한두 개 이식되었는데 임신이 안 되고 나이는 비교적 젊은, 즉 35세 정도? 또는 그보다 젊으신 분들의 경우는 난소에서 난자가 적게 나오더라도 난자의 질적인 면은 본인의 만 나이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 비해 당연히 난자의 질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 배아의 질적인 면도 그와 비례해서 좋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쁜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면 씨앗탄만 할 게 아니라 밭에, 즉 자궁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자궁 내시경 검사를 실패하고 생리를 하는 그 주기에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05년이니까 정말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난임학회에서 한 번 실패하면 자궁경 검사를 해보자는 컨센서스, 즉 합치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권고사항에 맞춰서 실패하면 자궁경 검사를 해보고 다음 일정을 짜는 쪽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험관하기 시술 후 혈액 검사에서 실패한 첫 주기에는 자궁경 검사를 하면서 쉬고 그 다음 달 역시 휴식기를 가리는 쪽으로 처음에는 방향을 설정해서 시술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를 세팅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리적인 면이나 체력적인 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난임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시술 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합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고민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난임병원까지 거리가 꽤 먼 경우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꼬박 하루 걸리는 일정을 3, 4일 간격으로 대여섯 번을 한 주기에 해야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보상이 그간의 이런저런 불편함과 고통을 잊게 해주겠지만, 실패해서 생리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큰 충격을 받거나 상실감, 슬픔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해서 거듭 실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서 난임병원의 주치의는 이런 심리적인 면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용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의료급여가 되고 정부 지원이 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목돈이 매달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니 이 문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난자 채취를 했는데 10개 이상 나오면서 난소가 많이 부어있는 경우, 만약 이식을 했는데 실패를 했고 냉동배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하고 생리를 시작하는 주기에 자궁경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달은 냉동되어 있는 배아를 해동해서 이식하는 소위 냉동배아 해동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냉동배아가 없다면 자궁경을 한 주기는 일단 휴식기니까 한 달 쉬는 셈이 되고 그 다음 달도 한 달 더 쉬고 그 다음 달, 즉 실패 생리까지 합쳐서 세 번째 생리 시작하면 다시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자극된 난소가 정상화되었는지는 당연히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하고, 그래도 아직 부어있다면 한 달 더 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3달을 쉰다는 표현은 3번째 생리에 다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거라, 정확히 말하면 2달 쉬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2달이란 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생리가 매우 불규칙한 분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4에서 6주 정도 후에 자연적인 생리를 하면 초음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즉 2달이란 표현은 8주 정도 일단 난소가 정상화되고 염증 소견이 사라질 때까지 시간을 두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실패 후 다시 과배란 유도를 통한 재시도를 하는데 얼마나 쉬고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두 개 나온 분은 바로 다음 달도 가능하고, 4~6개 나온 분은 한 달 정도, 그 이상 나온 분은 2달 정도 쉬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른 법이니까 정확한 것은 주치의쌤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성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